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된지 살펴볼까요? 네,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입니다. 어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특히나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8,000선이 붕괴됐었죠. 오늘도 역시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는 기업 실적, 경제 지표,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부양책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요인들에 주목한 채 오늘 혼조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유럽에서도 다수 국가가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4분기 경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시장 하락 재료였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는 어제 이후로 특별한 업데이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이 트위터에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전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밝혔고 다만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의 협조가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도 시장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비 지표는 부진했지만 다행히 기업 투자 지표는 양호했고요. 상무부는 9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인 0.4%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겠고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9월 1% 늘었습니다. 반면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하며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AMD가 경쟁업체인 자일링스를 39조 원에 인수키로 한 건데요. 이 소식에 자일링스가 8% 오르는 한편 AMD의 주가는 4%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죠. 3M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했고 캐터필러는 매출은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둘 다 3% 하락했고요. 여기에 보잉까지 3.5%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쇼피파이와 아마존은 각각 3% 그리고 1.7% 올랐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오히려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반면 항공주는 떨어졌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항공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장보다 0.8% 떨어진 27,463회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유일하게 상승해줬는데 0.64% 오른 모습이죠. 11,431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10포인트 빠졌습니다. 3,390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족한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던 오늘 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반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걸프만 지역에 허리케인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의 접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지 장기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WTI는 2.4% 올라서 지난 밤사이 현재 선물시장에서 39.48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0.2% 정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0.2% 오른 채 1,909.7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변동성 장세가 보이는 가운데 3일 연속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0.8%가 붕괴가 됐고요. 0.8%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 밤 사이에는 0.777%까지 크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달러 약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 93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0.1% 내린 9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지난주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외신 소식들을 전해드렸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P모건 체이스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JPM 코인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 사상 최고치 1년 내 52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3,678달러에 거래에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M 코인은 우선적으로 대형 기술 고객이 전 세계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요. 홀세일 페이먼트에서는 JPM 코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첫 거래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사는 이 오닉스라 하는 별도의 사업부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JP Morgan creates new unit for blockchain projects.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유닛, 즉 오닉스라는 사업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회사 측에서도 가상화폐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측은 이 가상화폐 사업은 기존의 기관 간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해결한다면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 수표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7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3분기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광고 시장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과 트위터가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외신의 첫 줄이 이렇습니다. 광고 시장, 놀라울 만큼 빠른 광고 시장의 회복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4개 기업 모두 디지털 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죠. 팬데믹 당시에는 기업들이 광고 비용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란 전망인데 다만 어떤 광고에 많이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은 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광고, 그러니까 여행 산업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여행 산업이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광고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는 스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면서 광고 매출 성장률이 대략 약 1, 2월 정도 수준까지 크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의 주가는 월가 예상치에 비해서 약 2에서 12%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카드 결제 서비스업이죠. 이 비자가 코로나19로 사실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적극적인 M&A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경기 방어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 비자가 올 초에 인수한 핀테크 스타트업 플레이드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이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레이드는 에이콘스, 차임, 벤모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벤모 계좌를 설치할 때 이 플레이드 사용자가 사용자 은행 계좌를 벤모 계좌에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서 지출 내역이나 저축 상태를 교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비자가 53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의 기업 밸류 2배를 주고 인수를 했었는데 이외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자는 어스포트, 램버스, 페이웍스 등 핀테크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제 시스템 생태계를 독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그런 미국 법무부의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법무부는 인수권과 관련해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함으로써 결제 서비스 업종에서 초기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AMD가 어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 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오히려 4%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일단 AMD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8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41센트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정도 수준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AMD가 경쟁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하락한 건데 바로 얼마 전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AMD도 인수 소식을 내놓은 겁니다.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가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AMD의 그 CEO인 리사수는 지금 현재 AMD의 그 시장적 위치를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라면서 지금은 금융의 경제를 실현해서 매출 극대화를 실현할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결정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인수기업은 항상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AMD의 주가도 지난 밤 사이에는 약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